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오늘 개천절 연휴 휴장이고요. 자, 내일 금요일장이 또 끝나고, 이제 또 다음 주, 이제 10월장까지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어제는 삼성전자 이 6만 원이 깨지고 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6만 1,300원으로 종가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종가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구간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또 고민이 많고 또 걱정이 되시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우리 구독자 방에도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 내용이 현재 이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만약에 내일도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 혹은 한 번 더 하락이 나온다? 라고 하면 지금 구간은 이제 매수를 해도 우리가 정말 저점 바닥이 나왔다라고 볼만한 자리다라고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인 즉슨 앞으로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명확한 근거와 명확한 좀 해법에 대해서 앞으로 삼성전자 10월 그리고 올해 말까지 좀 어떤 시나리오 전략을 우리가 좀 챙겨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수급을 보면요, 이 외인들이 어제도 이렇게 매도가 나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우리가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외인들의 매도량이 그래도 현저히 줄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수량 자체가 일반적으로 최근에 이 조정을 줬던 그런 시기보다 그래도 꽤 매수량이 매도량보다 많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증권사별로 보더라도 지금까지 외국계 창구들이 이 삼성전자를 매도만 했다라고 하면 이제 CLSA 증권이나 JP모간 서울, 그리고 이 골드만삭스와 같은 외국계 창구들에서도 이런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이 순 매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130만 정도의 이 매수세도 들어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이 수급적으로 이제 슬슬 외인들이 좀 다시 담는 게 아닌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 글로벌 시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반도체 업계에 대한 흐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나스닥도 소폭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는 했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엊그제 나스닥이 1.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중동 전쟁에 대한 리스크, 거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좀 잘 버텼단 말이죠. 그래서 나스닥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어 간다라고 하면 이 삼성전자의 이 주가의 방향성, 그러니까 외인들의 수급도 저는 이제부터는 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중동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시장도 여기에 대한 그 중동 정세가 긴장이 좀 고조가 되어 가면서 장 초반에는 좀 매도가 나왔다가 그러나 이 매도 후에 이 반도체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게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1.58%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또다시 막 저점 이탈을 해 나가면서 뭐 안 좋은 모습을 더 유지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흐름들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제가 차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보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구독자방에서 계속 이런 타점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흐름들, 시장에 대한 분석들을 좀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먼저 차트 설명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삼성전자 결국에 제가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이 매수와 매도 타점을 딱 두 번 최근에 드렸고, 예전에 그 저희 구독자분들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 2022년도부터 이 채널링 안에서 이런 채널링 하단 구간과 상단 구간을 계속 이렇게 터치를 해 나가면서 사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기 너무나 좋은 구간이었어요. 왜냐면 너무나 쉬웠거든요. 이게 채널링 하단 구간에서 그냥 매수만 하고 또 단기적으로 매도, 매도, 매수, 매도 이것만 반복해서도 아마 2022년도부터 지금 올해
한 7, 8월 달까지 이 삼성전자로 단타로도 복리로 수익을 쌓으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주식 트렌드는 많이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옛날이야. 야, 우량주 3전 사서 그냥 몇 년간 들고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수익 보니까 이거는 안정적인 투자 방식이야. 그러니까 3전을 투자하는 건 안정적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 야, 그런데 우리가 2021년도에 만약에 8만 원대, 9만 원대에서 물려 계셨던 분들 지금 2025년도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손실을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절대로 몇 년 들고 있는다고 삼성전자라고 절대 수익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매도 타점을 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 드려보자면 이 추세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몇 년간 쌓아왔던 추세가 깨지는 건 우리가 일봉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주봉 차트를 좀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 4월 8일에 한 번 이렇게 고점을 형성해 나가고 그 다음에 조정이 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때 고점이 형성해 나갔을 때 이 주봉상의 이 과매수 구간이 현재 이 상단 부근을 돌파를 하는 모습. 그러니까 매수가 좀 과매수 구간이다. 과매수 구간이라는 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이 올 수 있는 기미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데 주가에 대한 가격은 높아졌지만 뭐예요? 이 매수에 대한 지표가 낮아졌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일봉으로 보고 또 1시간 봉으로 보고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차트를 좀 분석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여기에 대한 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1시간 봉으로 보면은 좀 단기적인 차트의 모양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이렇게 어느 정도 타점을 여러분들께 아마 50% 제가 매도하라고 했었죠. 네, 50%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게 추세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깨졌다라는 건 우리가 저점 구간을 또 쉽게 예측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고점과 이 저점을 이었을 때 제가 마지막 노선으로 우리가 지지를 해 나가는 구간이 바로 이 0.236 구간. 여기까지는 깨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한 근거는 이 연봉을 보면요. 2004년도,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단 한 번도 이 10년선을 깨지 않고 현재 추세를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추세에 대한 하단은 좀 열려 있긴 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언제 한 번 더 하락이 올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놓고 제가 여기에서 최근에 또 매수에 대한 타점 엊그제죠. 저번에 이게 며칠이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9월 30일 날 한 번 더 5%대 하락이 나오고 나서 어제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매수 타점은 어제 드린 게 아니라 그 폭락이 나왔을 때 여기서 시장가로 비중 조절을 해 나간 다음에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게 이제부터는 이 구간에서부터는 떨어져 봤자 제한적으로 떨어지고 반등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를 안 줄 확률이 커요. 근데 이게 너무나 뻔한 자리잖아. 그러면 이 자리를 안 주고 여기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자리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큼 이제 매수 타점이 나올 만하고 그러면 이 반등이 과연 어디까지 올까? 이게 또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에게 이게 또 궁금하실 텐데 저는 아마도 지금 이렇게 만약 이 흐름이 좀 약세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 정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강세로 나온다라고 하면 대략 0.618, 그 0.786 구간까지는 올라갔다가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 결국 빠진다고? 그럼 어떻게 나 결국 또 매도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는 이런 단기 고점에서만큼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분할 매도 하셔야 된다. 현금화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현금화를 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다들 아시죠? 제가 100번을 넘게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0.5포인트에 대한 B컷이 나왔잖아요. B컷.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니까 야 너무나 좋다.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시장은 돌아올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2000년대 그리고 2008년도 그리고 2012년도 그리고 2018년도 이 똑같은 흐름이 뭐냐 바로 장기간으로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주가가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단행을 하잖아요. 이제 시작됐고 연말까지 0.5포인트를 점진적으로 더 인하를 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이 경제에 대한 뭔가 스크래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하라는 약을 처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스닥 그리고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한 번 또 급락에 대한 지수 급락이 나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이런 흐름들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분명히 빠질 것이고, 우리나라 지수가 빠지면 삼전이나 SK, 현대차 동반 하락을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단기 상승, 현금화, 그리고 하락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매수 타점, 그리고 돈 버는 건 바로 이때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계속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앞으로 좀 더 긴 호흡으로 우리가 이 삼성전자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를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바로 이런 공백 기간 동안 내가 만약에 예수금이 좀 더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소액이라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적으로 이 상승 시그널이 나올 만한 종목들, 그리고 현재 섹터에 대한 시황을 분석해 보면 11월 대선주, 그리고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성장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장주, 그리고 최근에 뭐 바이오 쪽으로도 상당히 중심이 되는 종목들, 그리고 뭐 K뷰티나 K섹터들도 지금 다시 한번 뜨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승 시그널, 이미 급등한 종목들 말고 앞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고개를 드는 종목들을 좀 같이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또 이런 종목 나름대로 같이 분석을 해 나가면서 수익을 쌓아 나가야지, 이 삼성전자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건 뭐 물론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렇게 하신 분들도 분명히 기회는 있다라는 거,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가 타점만 잘 잡아 나가면 기회는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구독자 방에서 이런 도움들을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도움들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번호 있죠? 이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독자분들과 제가 같이 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앞으로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시나리오 투자 전략과 앞으로 장중에 나오는 타점들, 제가 이런 것들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릴 거니까 앞으로 삼성전자 저와 함께 이끌어 나가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면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공포가 거의 극에 달한 그런 수준인데, 여러분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딱 그게 지금 이 구간 같아요. 네. 그리고 환희에 팔아서 또다시 공포에 이 주가가 내려갈 때 우리는 또다시 여기에서 확실한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흐름들까지도 제가 도움을 최대한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또 구독자분들에게 이 삼성전자에 대한 뭐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료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상승 시그널과 이런 하단 뭐 매도 시그널, 이 숏이라고 하죠. 셀 시그널, 바이 시그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지, 그리고 장기적인 내가 투자 혹은 단기적인 투자, 혹은 내가 여러 가지 뭐 지지와 저항대를 어떻게 잡아나가야 하고, 이런 파동적인 부분, 그리고 그 파동 안에서 이 조정이 오면 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조정이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기 쉽게 좀 정리를 해놓은 자료들을 다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만 보시더라도 앞으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충분히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적어도 내가 이게 무슨 기업인지는 몰라도 여기에서 이 가격이 오면은 내가 잡아야겠다라는 분명 기준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해 드릴 거고요. 말씀드렸던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그런 급등주들, 그리고 시황 분석, 그리고 커뮤니티 방까지 제가 다 도움을 드릴 테니까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 앞으로 우리 충분히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부터 또 우리나라 장 시작이 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앞으로 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 모습들 보여주면서 같이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